근데 이제 조금 더 원활하게 강아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강아지는 조금 높은 테이블이나 아니면은 뭐 책상 같은 데 일거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 누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 잡아주고 하게 되면 아마 강아지 다루는데 훨씬 수월하고, 그 다음에 강아지를 집에서 빗질하는 데 있어서 하기 좋은 등판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손 못 대고 마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강아지를 다루는데 내가 강아지 몸 전체를 빗질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강아지랑은 눈은 마주보지 마세요. 서로가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눈은, 그러니까 강아지는 내 눈빛을 못 보게 되면 강아지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있고, 내가 다니는 것은 수월해요. 근데 보통은 뭐 기선제압 한다고 안돼! 가만히 있어! 막 이러고 강아지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일단 소리로 강아지가 한번 혼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내가 뭐라 하면 웃으면서 뭐라 하지는 않잖아요. 인사했어야 돼요. 두 번 혼나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럼 빗질 그 자체가 얘한테는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빗질하자 그러면 벌써 도망가요, 제가. 그래서 강아지가, 아까도 제가 잠깐 여기 다들 안 계실 텐데, 강아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러니까 강아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관심이기 때문에 얘가 내 표정을 볼 수 없다면 그것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루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미용을 내가 빗질하는 데서 끝까지 마음을 지겠다 그러면 강아지랑 절대 싸워서는 안 돼요. 걔랑 싸워가지고 이긴다 할 때 그게 이긴 게 아니라 얘 입장에서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즐거운 상황이 되는데 꼭 즐겁지는 않더라도 뭐 일과가 돼야 지나면 훨씬 수월하겠고, 그 다음에 털 나는 게 좀 덜하고, 그 다음에 뽀메라는 견종 자체가 이 속에 이 솜털 같은 게 워낙에 많아서 공기 환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빗질해주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빗질을 해줌으로써 미리 빠지는 털을 제거해주고, 그래서 공기 순환이 원활하게 돼야지, 이 안에 공기가 원활하게 들어가줘야지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뽀메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각질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피부병도 한 번 걸리면 굉장히 고질이, 또 피부병 걸렸다 해가지고 보통 동물병원에서 빡빡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털도 그 다음에 잘 안 나고. 네? 그래서 여기 아까 미용하신다는 분이 계셨죠. 제일 뽀메나 퍼그나, 근데 퍼그가 요즘에 또 그 뭐 미드사랑인가 뭔가 그 CF 때문에 퍼그 아마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용실에 빡빡 밀러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피부병도 그 보통 퍼그들이 털 빠진다고 빡빡 밀러 많이 오는데, 빡빡 밀고 나면 강아지들이 피부병이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냐면 원인이 스킨에, 모근에 화상이거든요. 그래서 클리퍼를 할 때 손으로 확인해가면서 뜨겁지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쭉쭉 나는데 내가 안 뜨거우니까, 요즘에 또 모우저 같은 경우는 기계가 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그러니까 열심히 밀다 보면 이 개는 모근에 다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털이 나와야 되는데 털이 안 나. 근데근데 벼요. 피부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퍼를 할 때는 클리퍼가 들어가서 뜨면 안 되고 들랑들랑 하면서 걷어내고. 그래서 화상을 안 입게. 뽀메라는 견종도 특히나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빗질을 해줄 때는, 우리가 이제 저는 오늘 여기 막 무스를 젤을 발라 이렇게 붙였는데, 저는 좀 잘 때 무슨 비계하고 원수가 되는 거 맨날 싸워요.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여기가 박고랑이 이렇게 파요. 그럼 아무리 해도 이놈의 박고랑이 안 없어져. 어느 정도 자라야 이렇게 붙이면 그나마 커버가 되는데, 근데 그래서 드라이를 할 때 보통 평상시대라면 이 박고랑이 안 없어지고요. 내리게 되면은 없어져요. 그게 뭐냐면 모근에 모근. 하도 제가 잠버릇이 별로 안 좋아서 모근 방향이 여기 밑에는 달라요. 다 모근이 서 있는데 여기는 엉뚱한 쪽으로 방향이 바뀌니까 털이 나면은 머리카락이 나면 방향이 바뀌어요. 서로. 그래서 영모 마냥 서로 겹치게 돼요. 그래서 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개가 털이 목욕도 자주 시키고 빗질도 자주 되는데 자꾸 뭉쳐요 라고 하는 건 원인이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 빗질 방향이 정말로 엉망 개판이라는 거예요. 빗질을 이렇게 했다가 핀브러쉬 드라이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 빨리 말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때요? 목은 방향이 막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털이 자라면서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 방향은 평소에 빗질을 해주거나 뭐 드라이 해주거나 할 때 목은 방향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해주시면 항상 한쪽 방향. 자, 이쪽은 아래쪽으로. 그래서 항상 내가 빗질하는 부분은 한쪽 방향.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모근이 방향이 원래 예를 들어서 모근 방향이 목줄에 들어있는 모근 방향이 이렇게 됐던 애들은 자꾸 빗질을 이쪽으로 하면 모근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맨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공연이. 그러면 나오면서 위에서는 묻히는 거고 공기 환기가 안 되고 뜯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빗질을 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강아지 때부터 테이블에 사람이나 개나 목욕을 하고 나면 개운을 하잖아요. 나를 하면서 그걸 느끼게 해주려면 강아지를 안고서, 자, 강아지를 내 가슴에 앉는 건 내 심장 박동수하고 강아지의 박동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강아지가 이렇게 불안해할 때는 제일 좋은 건데, 이렇게 해서 가슴을 대주고서 내가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얘가 싫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고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내가 이걸 손으로 이렇게 걔를 누르면 관절 꺾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가슴으로 눌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강아지가 몸에 힘을 빼고,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빼고 있으면은 지그시 누워있게 되면 내가 가만히 몸을 띄는 거예요. 걔가 가만히 누워있게. 이렇게 하면서, 자, 그대로 손이 띄면은 강아지가 뻘떡이 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몸을 눌러주면서, 자, 어깨를 잡으면서 팔을 들어오는 거예요. 자, 안쪽부터 빗질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강아지 때부터 내가 해주는 거예요. 강아지 때부터. 그러면 훨씬 다른 거 쉽겠죠? 자, 이거를 내가 손으로 힘으로 누르려면 슬개골 올라가고, 고관절 나가고, 어깨뼈 빠지고, 근육 다 늘어나고, 걸을 때 막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드라이를 할 때는, 그럼 나중에 습관이 되면 강아지를 편안하게 눕고, 내가 그냥 팔만 이렇게 들었다가 드라이 끝면 내려놓고, 자, 돌려오는 건 돌고.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가 어떻게 되냐면, 목욕하고 나면 온 구석구석을 시원하게 긁어주니까 편안한 거죠. 그래서 강아지가 그 시간에 기다려주는 거고, 걔하고 나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이걸 그냥 힘으로 싸워서 한참 더울 때 막 침 질질 흘려가면서 걔랑 하면 죽겠다고 목욕시켜놨는데, 침은 또 말리지도 않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눈이 마주보면 안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상태에서 눈을 마주보면 강아지가 판단을 해요. 내 얼굴 표정 보고 어리광을 그려야 될지 아니면 죽자라서 비명을 지를지. 그러면 어떻게 걔랑 또 싸우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나중에 습관이 되면 이렇게 해서 어이구 잘했어 하면서 절대 눈을 마주보지 마래. 이름은 불러도 돼. 달래는 주되 눈은 마주보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빗질을 앞뒤로 해주고서, 자, 어려운 부분이 끝났으니까 얼마나 수월해요. 그죠? 해주고, 그죠? 자, 걔는 본능적으로 밀면 안 밀리려고 앞으로 오고, 당기면 안 따라오려고 앞으로 가요. 마찬가지로, 앉는 애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세우면 더 안 돼요. 앉는 애를 눌러주게 되면 버텨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미용하시는 분들이 테이블에 개도 올려놓고 미용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억압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다루는데 강아지가 나는 힘이 빠지면 안 되니까 개 미용 한번 하고 나서 힘 쭉 빠지는 힘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개를 다루는 법을 알려드렸고, 이건 어떤 개든지 다 통용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빗질 방법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항문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이제 만약
쇼링이 들어가는 개들은 이렇게 오픈이 되면 안 돼요. 오픈이 되면 안 되고, 털에 살짝 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커튼 치듯이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약간 커팅을 해가지고 짧아지게 하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 그림에 설명한 대로 사이드에서 봤을 때, 귀를 먼저 할게요.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자, 뭐 휘바람을 불던 베이팅을 하던 해서 강아지가 자기 원래 생긴 그 모습을 그대로 나오게 귀가 쫑긋하게 섰을 걸 감안해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 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자, 먼저 주위에 있는 긴 털들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은 적당한 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지하고 중지로 아래쪽을 잡고, 그 다음에 엄지, 아래쪽을 안정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귀를 잡고, 검지하고 엄지 끝으로 살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귀 끝을 내가 확인을 해서 내가 확 잘라도 귀가 안 잘리게 끝에를 내 손끝에 딱 맞춘 다음에 내 손이 아대 역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랐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요 가장 맨 끝에 쪽에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귀 속에 이제 귀가 이 털에 갇혔잖아요. 감춰졌죠? 그러면은 자, 귀보다는 약간 높은 라인을 잡아요. 그래서 그 바깥에 자, 숟가위로 하는 거는 혹시 내가 실수하더라도 강아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